멤버십 종목 에코프로비엠 일봉 차트를 봅시다. 작년 여기서 투자를 시작했고요. 최근에 청산 의견을 전했습니다. 오늘 10조 원이 넘는 SK이노베이션과의 초대형 수주 잭팟을 터뜨린 뉴스가 나왔습니다. 2배, 3배를 먹고도 욕을 처먹는 역사가 또 만들어졌네요. 초대형 잭팟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기 꼭지가 나왔네요. 기관이 이때다 싶어 대규모 차익 실현을 했네요. 더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기다리면 안 올 것만 같은 기회는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게 투자하지 말고 또 다시 좋은 기회가 오면 오늘이 아쉽지 않도록 잘 매집해 봅시다. 멤버십 종목 SKC도 가볍게 보고 넘어갑시다. 얘도 작년에 8만원부터 도라이 소리를 들으며 목표가 20만원을 외치며 투자를 해온 멤버십 주력 종목이었는데요. 보유 의견은 꾸준히 드리고 있지만 15만 1천원 라인에서 마지막 매수 의견을 전하고 과거와 달리 공격적인 매수 의견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 SK가 SK머티리얼즈를 흡수 합병하며 언젠가는 SKC도 흡수하기 위해 째려보고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뇌피셜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시장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2차전지 소재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김떡상과 같은 불안감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지 않는 비중으로 지속 보유하는 전략을 유지하겠습니다. 얘도 펀더멘탈만 따지면 2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 당연한데 마음 편히 매수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네요. 급락이 나올 때나 잘 주워봅시다. 2배, 3배를 먹고도 욕을 처먹더라도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당장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아쉬워하지 말고 마음 편히 투자합시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이틀 전에 다소 시장을 우려하는 증시 진단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역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죠.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하방에 베팅한 세력들의 힘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 네이버의 악재가 터지면서 오늘 외국계 공매견들이 하방으로 밀고 만기일에서 잭팟을 터뜨리기가 매우 수월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장은 외국계 공매견들의 놀이터이지만 어제, 오늘만큼은 확실히 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먹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추석 이전까지 연휴를 앞두고 현금을 챙기려는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다소 부진한 시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쉬는 것이 맞겠지만 기노업으로 투자해 가는 경우라면 매년 연휴를 앞두고 수급의 공백이 생기는 이벤트에 고민하지 말고 기업에 집중하고 길게 보는 투자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본전치기 하고 내년에 떡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먼저 봅시다. 시장에 영향도 있었지만 밤사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도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징하네요. 쌍바닥을 만들겠다고 협박질을 하고 있죠. 의미를 두기엔 매우 미미하지만 21선을 지켜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스토캐스틱상으로는 단기 매도 신호가 이미 출현한 상태였고요. 그냥 별로네요. 여기서는 어차피 홀딩이고 볼 것도 없으니 뉴스나 봅시다. 삼성전자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텍사스주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 경우 재산세 환급 등 세제 혜택 주는 방안을 결의했는데요.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의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텍사스주는 삼성전자의 20년간 재산세를 환급하기로 했는데요. 첫 10년간은 재산세의 90%를, 이후 10년은 85%를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마진율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미국 총 투자 규모는 2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투자가 결정되면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요즘 반도체 섹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피크아웃 우려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시장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조금씩 확보해 간다면 저평가 멀티플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주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시장이 흔들린 마당에 악재가 없는 삼성 SDI라도 버티기에는 역부족이네요. 어쨌든 우리는 9월 2일에 출현한 음봉을 보고 61선과 구름 상단은 기본으로 찍을 것을 예상했었잖아요. 그래도 그냥 반등해 주길 바랬지만 안 좋은 예감은 얄짤없네요. 예상대로 61선을 오늘 찍었고요. 추세를 봤을 때는 구름 상단까지 찍는 것은 기본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은 보나마나 별로이지만 중요한 외국인 수급은 견조한 모습이니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결국엔 이때 충분히 에너지를 모으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봐야겠죠? 그럼 다시 에너지를 모으면 되는 거네요. 시장이 정말 안 좋아지면 이때 돌파했던 71만 원을 한 번 더 찍고 갈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구름 상단을 타며 회복하는 흐름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2레벨에서 반등을 하던지 2레벨에서 반등을 하던지 재차 전고점 돌파를 도전하러 갈 거는 뻔한 거고요. 좀 더 길게 보면 당연히 돌파할 것도 뻔한 겁니다. 최근에 이때 증권가에서 김떡상이 작년부터 외친 목표가인 100만 원을 상회하는 보고서가 줄줄이 나올 때부터 불안하다고 했죠. 그냥 분위기 좋을 때는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배터리 기업이니 홀딩이에요.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반도체 문제가 너무 긴데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충남 아산공장 생산 라인 가동을 다시 중단합니다. 지난번에도 전한 얘기인데요. 생산 중단은 동남아시아발 반도체 공급난이 원인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말레이시아 등에 위치한 차량용 반도체 제조 공장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미치겠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만 아니었으면 작년에 이어 자동차로 김떡상이 올해도 주식 유튜버로 떡상을 했을 텐데 2배, 3배를 먹고도 욕을 처먹는 역사만 만들고 앉아있네요. 아무래도 내년에 김떡상이 초대박을 터뜨릴 모양입니다. 그냥 일봉 차트나 봅시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고 아주 그냥 지랄 발광을 했네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며 생쇼를 했네요. 분봉을 봐야겠네요. 와씨 이거 미쳤네요. 장중 내내 괴롭히다가 장막판 싹쓸이를 했군요. 이건 안 봐도 외국계 공매견들의 솜씨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세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계 자금이고 분명 담합도 존재한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김떡상 TV의 구독자가 아닌 개미 투자자들은 장중에 27만 원이 깨질 것 같은 공포의 징징이가 되며 털렸겠지만 세력들은 아싸하고 싹쓸이를 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공장 셧다운 따위로 투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욕을 처먹고 말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홀딩이에요. 오늘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네이버부터 봅시다. 조금 진정이 될 것 같은 여운을 남겼을 뿐입니다. 장대 음봉 아래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도치형 캔들이 나왔지만 하필이면 이 또한 음봉이네요. 정신 나간 메이저들은 오늘도 쌍끌이 매도를 이어간대요. 보조 지표상으로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다소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41만 원 라인과 구름 하단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회복이 되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차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로네요. 주봉을 봐야겠습니다. 20주선을 결국 지켜내지 못했죠? 네이버의 성질 자체가 20주선을 터치하면 바로 반등하지 않고 예상보다 깊은 조정을 만들어내고
회복하는 양아치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20주선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을 뿐이네요. 여전히 별로입니다. 안 되겠네요. 카카오를 먼저 보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맛이 장난 아니네요. 여기서도 지금 사도 되냐는 질문에 13만 2,500원은 기다리라고 했다가 도라이 인증만 했었는데 13만 2,500원도 깨버렸네요. 설마 어제 영상을 보고도 매수를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13만 2,500원이 매우 중요한 라인인데요. 빠르게 13만 2,500원을 회복하지 않으면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하락 강도를 보니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며 하늘 위에서 맨 땅에 헤딩을 했다고 했지만 지옥에 떨어지겠다고 삽질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래량을 동반한 긴 음봉 캔들이 떴고요. 이렇게 되면 앞서 본 네이버도 빠른 반등이 없다면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엔 어려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규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작다고 해도 추세는 달리할 수가 없는 같은 플랫폼 기업이니까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다 골로 가게 하나요?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투자에게 가장 큰 약점이 규제였는데요. 사실상 급소를 찔린 겁니다. 상황 파악 못하는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카카오페이의 증권, 보험 등 핀테크 규제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말들이 칼이 되어 급소를 찌른 거예요. 어제 영상을 통해 내용은 전달했고요. 말을 들어보면 아주 그냥 두들겨 패겠다고 했잖아요. 투자자들의 규제 불안감을 핀테크 사업 영역 이상으로 무한하게 상상하게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세가 대통령도 아니고 여당 수뇌부들인데 메이저들이 털고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 아시죠? 지금 딱 그거예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두들겨 패겠다는 정확한 것도 없이 그냥 기약 없이 두들겨 패겠다고 했으니 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 한 메이저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게 된 겁니다. 메이저들은 절대로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하락이 멈추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닥이라도 매수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마디로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암을 고치려면 암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암이 남아있으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 거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암은 알 수 없는 규제라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좋은 기업들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껏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현실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관망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뭔지도 모르는 규제가 뚜렷해지면서 오히려 악재의 소멸로 해석이 되며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성장하는 산업에는 사회적 부작용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매우 많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을 억제하는 규제가 아닌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제 오늘 네이버 카카오만 보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시장도 안 좋고 악재도 많은 요즘 김떡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